아니면 지금부터 저랑 20문제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문제 제외하고는 난이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 정도 확인하는 문제랑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시험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모듈 요구사항 확인에서 출제가 된 부분인데 충실히 요구사항 모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교재 본문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술 내용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인데 기준이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기법에 대해서 분류를 했더니 1번에서 2번 알맞는 용어를 쓰세요. 자, 이걸 제가 세부 문항 부분 점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두 적어야 5점 당연하죠. 하나만 적어도 점수 약 3점 정도 부여한 것 같습니다. 부분 점수 있다 입니다. 이런 문제가 7문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 1번과 2번은, 자, 1번을 통해서 2번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1번 봤더니 요구사항이 예를 좀 보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본문의 설명 요구사항은 제품 구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자, 뭐예요? 키워드, 기능적 속성을 요구사항 1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파일 저장 기능이나 편집 기능이나 보기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기능. 자, 차운행, 탑승객, 예약을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고,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지 결정을 하고 관리자와 승객이 DB에 접근할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능적 속성 중심으로 요구사항 분석하는 기법. 자, 그럼 다음은 제품 품질 기준 등의 만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특징이다. 자, 보시면 품질 기준 등의 만족, 얘는 구현을 위해, 자, 목적이 좀 구별이 되죠. 자, 예인 상황,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2번의 성능, 사용의 용이성, 신뢰성, 보안성, 안정성. 자, 2번을 보고 굳이 용어를 생각하시기보다는 1번의 기능, 키워드 생각하시고 기능적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구나 파악하시면 되고, 자, 저는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긋죠. 동그라미 치죠. 시험장에서 원칙적으로 시험지 본문에는 밑줄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채점위원,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위원이 채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위원이 이 선생님 이 정도 밑줄 괜찮습니까? 라고 해서 네, 그 정도는 낙수 아닙니다 라고 하셔도, 채점위원이 시험지를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연습란에다만 밑줄, 키워드 연습하시고 답란에는 정말 깔끔히 적습니다. 네, 정말 깔끔히. 틀렸을 때는 이중선 그어서 여러분이 검은 펜으로 기능적 또는 기능 적으셔도 되고, 자, 영어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용어라고 했을 때는 영어 적으셔도 스펠링 틀리지 않으면 맞는다. 하지만 이렇게 또는 여러 개 적으시면 안 된다. 기능적, 우리 학습할 땐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적자가 좀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면 그냥 기능 적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했다라고 채점위원이 모범 답안의 범주에서 득점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능적인데 기능 적으면 4점인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데이터 입출력 구현의 설계 과정,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뒷부분에서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3개 출제되는데, 정확하게 이 모듈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설계 과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모델 과정에 대한 설명 본문은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별하시라고 제가 복원해 넣었습니다. 이 부분 빈칸 3개니까 부분 점수 있겠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세부문항이고 보기까지 등장하는 상황, 선택형 맞습니다. 근데 기호 선택이 아니고 용어 선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시험 좀 속상하게 안타깝거나 좀 내가 답을 잘 적었나? 라고 시험 보고 나서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정보 처리가 대대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 이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설계 과정 뭡니까? 머릿속에 필기 때부터 기출도 이미 됐어요. 개념, 논리, 설계.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문제 1, 2, 3 하면 개논문이구나 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뭡니까? 그냥 용어답 공부하라는 거네. 지문이 전체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게 부자연스럽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제하고 있는 출제위원회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회 보고 근접하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주의사항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모델링은 2번이 먼저 나왔네? 개념. 보통은, 그쵸? 우리가 먼저 예상을 하잖아요. 저 세 가지 종류가 이런 절차로 구축하는 일련의 절차, 이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 자 이거 본문에다 적으시면 안 되고 연습란에 적으십니다. 자 1번, 2번, 3번 순서를 확인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2번, 3번, 1번 순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건 좀 어거지예요. 자 1번 데이터 모델링에는 특정 DBMS에 의존하는 데이터 형식, 제약 조건, 뷰, 인덱스 등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각 모델링의 결과물에 대한 표현으로 구별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기존 정보 처리 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나 뭐 타타 교재, 저 강의에서는 이런 결과물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세 단계 모두 구별하는 게 본문에 없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결과물이 있었다가 키워드야. 자,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나왔어. 제약 조건 리스트. 인덱스 나왔습니다. 인덱스 명세서. 이거 뭐냐? 물리다. 자, 우리가 개논문에서 물리 1번이 뒤에 있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질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자, 2번 데이터 모델링의 업무 대상이 되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자, 결과 뭡니까? ERD. 자, ERD 하면 떠올라야죠. 뭐예요? 개념적 설계. 개념 모델링. 자, 3번 DBMS의 유형에 맞춰서 DBMS에 저장될 데이터의 골격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DBMS의 유형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대응도도 달라진다 해서 함수 종속 파악하고 논리적 스키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이런 결과 한다 해서 자, 답 잘 적으셔야 되겠죠? 1번, 2번, 3번 순으로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보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선택형 문제 맞습니다만 기호가 없죠. 자, 그럼 개념, 논리, 물리 용어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적자를 적었을 때 보기가 없을 땐 맞았다라고 채점되지만 보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물리, 논리 개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용어 그대로. 자, 그러면 순서는 결과물로 여러분이 1번, 2번, 3번 검은펜으로 적으시면 물리, 개념, 논리 이때 영어로 적으시면 안 된다. 보기 용어 그대로 적으신다 해서 물리, 개념, 논리가 뭐야? 자, 해서 지난번 이 해당 데이터 입출력 부분의 모델링 과정은 단계, 화살표 상황으로 과정을 나열하는 게 나왔고 이번에는 설명, 결과물 중심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험 바뀐 첫 해네. 자, 첫 해의 약수령 문제로 출제가 짜잔 됐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개정되기 전에도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개정된 첫 해에 약수령 문제 해서 적으세요. 자, 이렇게 답 적었겠죠. 뭐예요? 자, 빈칸을 공동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쓰세요. 성능 키워드입니다. 성능 향상과 개발과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다. 자, 뭐뭐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정교화를 어떻게 합친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비정규화, 반정규화, 역정규화, 영어도 좋다. 그냥 용어니까.
자, 다 적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되고요. 굳이 영어 적으라 라는 용어가 없으면 자,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정말 이 언어 번역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별될 수 있는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비정규화, 반정규화, 역정규화를 동일한 용어로 채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통합구현 쪽 문제예요. 문제 보시면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필기에서는 항상 매회 한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통합구현 쪽 문제죠. 자,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자, 상호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자, 어디에서? 기업에서. 자, 포인트 투 포인트, 허그 스포크, 메시지 버스 등의 데이터 연계 방식을 갖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종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해당 위의 문제에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기업이라고 그랬죠. 각종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굳이 얘기하자면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용어를 약어를 적으란 얘기가 없으니까 약어 적으려고 그러면 EAI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한글로 적었어도 맞다라고 득점은 인정한 상황이지만 우리 명쾌하게 EAI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합 구현 쪽 관련해서 해당 문제 보는데요. 자, 해당 문제는 웹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출제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 회차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웹서비스에서 웹서비스 명이나 그러니까 명이죠. 명칭. 제공 위치는 여기다. 서비스 메시지가 포맷이나 프로토콜 정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파일인데 XML로 기술됐다. 웹서비스 기술 언어 또는 기술된 정의 파일 총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WSDL. 뭐 당연히 풀스펠링 적으셔도 되죠. 약어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언어이니까 랭귀지이고요. 자, 기술하였다. 자, 뭐에 대해서? 웹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 그래서 WSDL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봤을 때는 WSDL 출제됐네 라고 단답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출제됐나 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따지신다면 웹서비스 기술 언어인 정의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 필기실기에 개정된 NCS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과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베이스? 웹 베이스, 인터넷 웹 베이스 상의 서비스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인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인터넷 웹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출인의 SOAP, XML 스키마와 결합하여서 해당 문서가 인터넷 웹 서비스가 지원되는 상황이다. 웹 서비스에서는 저장 장소로 자 UDDI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하나 남았긴 해요. 그런데 주요하게는 세 가지 여러분 언급을 하고요. 자, 저장소로는 UDDI를 사용하고 저장소의 접근과 그 저장된 자료를 접근 형식을 사용하는 설명서로 자 이번에 출제된 WSDL이 사용되고 자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로 SOAP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자, 이러한 상세 정보를 기술을 했다. 웹서비스명, 제공위치,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정보. 해서 자, UDDI의 기초가 된다라는 WSDL 언어에 대한 기출이 이번에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유형의 범주에 분명히 있었어요. 기본 용어 수준에서. 왜냐면 앞부분에서 XML이나 출제가 됐었으니까.